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김성진 교수입니다. 이 국민대를 시청하고 계시는 애국시민 그리고 70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저는 자연대 공동대표 김성진입니다. 오늘은 증오와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이 문재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악마적 정치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0일 새벽에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사인 유한기 전 성남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나 없이 또 자살당했구나 라고 말합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숱한 의문사가 이어졌고 4.15 총선 직후에는 의문의 물류창고 화재들이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들 의문사들은 수사가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몸통으로 향하기 직전에 그 사건의 핵심 관계자가 느닷없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수사가 흐지부지 됩니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있는데 사자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는 왜 종결되는 것입니까? 나는 몇 달 전 이 국민대를 통해 나는 결코 자살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우리 좌파, 우리 자유우파의 지도자들은 물론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당사자들에게 나는 결코 자살하지 않는다는 자살 금지 선언 릴레이를 이어갈 것을 권유합니다.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 과정에서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와 특검 진행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어나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0년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자가 13,195명입니다. OECD 국가 1위의 자살률입니다. 20대 여성과 10대 남성의 자살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3,079명이었으니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4배나 많은 것입니다. 왜 20대 여성들과 10대 남성의 자살이 그렇게 많아진 것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법치 파괴 때문에 분통 터져 죽고 암 걸려 죽고 생활고로 죽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문재인 정권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 상황이 날로 악화되는데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K방역 운운하며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에게 임명장을 주려고 청주까지 내려가더니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 받은 것을 부부가 쌍으로 떠벌리며 청와대에서 짜파거리고 파티를 열더니 유엔 총회장에 BTS 대동에 가서 실컷 생색내더니 정령 길방역이 되어버린 이 상황에 대통령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하루하루 버티면 버틸수록 대한민국의 재앙이 커져갈 것입니다. 나는 이 문재인 탄핵 국민대회를 빌어서 문재인 정권이 즉각 퇴진함으로써 이 죽음의 행진을 당장 멈추게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촛불의 평승에서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박 대통령을 탄핵하고 파면해서 구속시키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정권 퇴진 앞서 지금이라도 내각이 총사퇴한 후에 대통령 선거에 공정관리를 위한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우연히 접한 이재명의 한 트위터에 경악했습니다. 이 트위터는 학생을 실컷 때리고 싶어 선생님이 데려했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이 트위터를 날린 2012년 7월 당시 그는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이재명은 이 트위터에서 복수 감정을 말하면서 꿈이 세월 따라 변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회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혀 새로 갖게 된 꿈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었나 봅니다. 나는 그 문제의 트위터가 나온 시점에 주목합니다. 이재명이 화천대유식의 민간 개발업체 지분 참여 가능성을 처음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 2012년 2월이었습니다.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 방식의 문제점을 공개 비판한 형과 형수에게 전화로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녹설을 퍼붓고 수행비서의 폰을 빌어 상당 기간 끔찍한 내용의 문자 폭탄을 퍼부은 것이 바로 이 트위터가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악마적 문자 폭탄을 날린 그 수행비서 백종선이 구속된 뒤에 황당하게도 그 친동생이 그 비서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또 다른 의전비서 김모 씨는 조폭 연루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재명이 소년공에서 대선 후보의 자리에 오르게 한 것은 아마도 복수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레닌이 말한 증오와 거짓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히틀러와 스탈린, 모태통과 폴포트, 김정은 3대 세습 괴뢰 왕조의 공통된 병증 또한 증오와 거짓, 기만과 광기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히틀러와 폴포트 같은 괴물이, 스탈린과 모택동 그리고 김일성 같은 괴물이 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감히 우리 모두가 빛의 사자가 되어 사랑과 진실의 방패로 증오와 거짓으로 가득한 좌익 좀비 정권의 사악한 공세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가 하수처럼 넘쳐흐르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좌파 편집증 환자들의 자학적 세계관을, 역사관을 극복하고 민족사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해야만 합니다. 무릇 정치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세계 경영 전략을 갖춰야 합니다. 국가 미래 전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03년 6월 제7강고에 인접한 이어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어도의 상공은 1969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44년 동안 일본 방공식별구역이었습니다. 일본은 심지어 거제도 남단의 홍도, 제주도 남단의 마라도 상공까지 일본 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 44년 동안 우리의 정치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그러던 중 2013년 11월 23일에 이번에는 중국이 이어도 상공을 중국 방공식별구역으로 공표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우리의 박근혜 정부도 부랴부랴 이어도를 포함하는 확장된 한국 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어도에 인접한 제7강구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가 넘는 원유,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 경제적 가치가 무려 5,600조 원입니다. 그런데도 칠광구의 수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주도 강정의 복합항만건설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던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의당의 심상정이라는 자는 섬도 아니고 암초에 불과한 이어도 때문에 중국을 자극하는 무모한 도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망발을 토해냈습니다. 도무지 현실감 없는 탈원전 정책은 어떠하고 태양광을 포함한 대체에너지 정책은 어떠합니까? 치열하게 기업의 생존 경쟁을 수행하고 있는 그릇 총수를 가둬두는 얼빠진 적폐청사는 또 무엇입니까? 4.15 총선의 중국 개입 의혹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도대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오로지 김정은, 김여정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서 자나깨나 종전선언만 외치는 저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탈레반입니까? 이제 국민의식의 혁명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애국심과 정의감으로 무장된 신실한 사람들로 정치판을 물갈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재건국한다는 각오로 결사적으로 정권교체의 신명을 바쳐야 합니다. 정권교체뿐 아니라 정치교체에도 진력해야 합니다. 이 김성진 또한 국민의식의 혁명적 전환과 정치판의 물갈이에 앞장서겠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해동포 여러분, 이제 막 수면 위로 용수섬 치고 있는 이 성스럽고 역동적인 국민혁명의 대열에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